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3부작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팩공국인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넘어와서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이슈 공급 부족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붕어빵 굽듯이 그냥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공급 부족이 벌써 이제 한참 지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조금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다른 점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이게 쑥 6월달 들어서 속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고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반도체 지수들이 확 뛰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반도체 판매가 이게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확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예상치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보통의 경우는 한 가동률 80%선 이렇게 보는데 2019년 특히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가동률이 95%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 1분기, 2분기에는 이걸 훨씬 더 넘어서는 거의 3분기까지 가면은 풀로 네. 이 공장이 가동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룸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의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캐파를 못 맞추는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 30여 개 기업에서 한 5-6개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타임 스케줄로 보면 대략 반도체 웨이퍼 집어넣어가지고 완제품 나오는데 한 24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야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캐파를 웨이퍼를 집어넣는 것을 늘리더라도 생산하는데도 이게 6개월 이상의 이제 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캐파를 늘려도 6개월 이상 가야 이제 될지 말지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캐파는 아까 보셨지만 이미 95% 여기에 가동률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캐파로서는 더 이상 늘리고 자시고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네. 새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 반도체 회사가 30여 개에서 5개로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장비, 이게 워낙 고도화되고, 이게 또 이제 한 회사가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50-60개의 회사들이 장비를 각각 공급을 해요. 그럼 그걸 다 모아다가 이제 시스템화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전체 공정의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놓고 보면 거의 50개 가까운 회사들이 서로가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엑스나 인텔이나 TSMC가 이런 장비들 다 모아다가 이 자기네 시스템에 맞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군데만 늦어져도 다 전체가 딜레이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보면 우리는 실리콘 웨이퍼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포토마스크, 레지스트, 가스, 케미칼, 슬러리, 스퍼터링 하는 타겟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셈블리 하는데도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로 완성이 돼야만이 이게 제품이 나오는 이런 거다 보니까 생산 캐파에도 문제가 있고, 새로운 가동하는 데서 이것을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정합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 라인 하나 설립 세팅하는데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50억 불, 200억 불 가까운
이제 이 돈이 들어가고 또 이게 디자인 하는데도 설계 비용도 거의 지금 5나노짜리 같은 경우는 한 6억 불 정도씩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의 캐파가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이거 투자하기 또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캐파를 함부로 늘릴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첨단 기술, 그럼 이제 지금 다 얘기하는 게 5나노, 7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5나노 이하, 10나노 이하짜리 최첨단 제품의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22나노짜리가 한 34%. 그런데 지금 10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하고 예를 들어서 TSMC 두 개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도 다 22나노 쪽, 14나노 쪽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양도 늘어나고 이제 수율도 뭐 이게 제품도 퀄리티도 좋아지는데 아직 이게 기술적으로도 이게 10나노 밑으로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 부족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신기술 개발하고 이 장비하고 이러는 건 좋지만 이게 개발을 해서 매니팩처링 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이건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더라도 이것을 뒤편에서 완성시켜 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이 이게 뒤에서 생산을 못 해주면 공급이 이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은 또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지역별로 놓고 보면 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의 본사가 어디 있냐를 놓고 보면 미국이 33%밖에 안 되고 나머지 67%가 미국 이외 지역, 주로 아시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조립하냐를 놓고 보면 이것은 미국은 1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 그 반도체를 사는 사람을 보면 미국은 25%밖에 안 되고 이게 아시아가 대략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생산하는 데도 중요하고 어셈블리 하는 데도 중요하고 소비하는 데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시아의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아무리 선진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전체적인 이게 중간에 보틀렉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갇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 혼자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그 10나노 이하 첨단 제품에서는 미국은 지금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만이 10나노급 이하, 7나노, 5나노를 할 수 있고, 그 미국은 이제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첨단 제품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생산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게 공장을 29개씩 짓는 거,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파운드리나 생산이 중요한 게 대만이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를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가격을 얼마를 받냐 그럴 때 레버리지를 보통 한 10배에서 12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이 한 42억, 420억 불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게 완제품으로 가면 이게 4,900억 불어치의 엄청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라는 한 개 부품이 아니라 이 뒤에 세트 제품의 충격을 워낙 크게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접근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뒷단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게 단기간 내에 보셨지만 적어도 공장 짓는데 2년, 이제 가동 정상화하는데도 뭐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아직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트 메이커들은 먼저 선구매를 해버려서 재고를 쌓고 싶어하는 그 가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10개 정도면 커버가 되는데 각 그 수요업체들이 120개씩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공급 부족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종의 그때 원자재 사재기랑 또 비슷한 개념이네요. 똑같은 개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렇죠. 상황처럼.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최대로 반도체 공장 붐이 이제 일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세우냐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이 8개, 16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국하고 대만이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이제 저지하려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기술을 중국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걸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만은 약간 미국 우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좀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과거의 트렌드로 놓고 보면 이건 계속적으로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이 300mm짜리의 투자들이 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지만 금년 내년까지도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근데 같아요. 아까 근데 디램 가격점만 보니까 완전한 사이클이네요. 아, 그렇죠. 전형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이 바로 디램이죠.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더 오를 게 그렇습니다. 남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하고 반도체 장비 투자를 놓고 보면 이게 반도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이 기계 장비, 공장, 건물, 뭐 이제 유틸리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게 이 반도체 투자는 이미 플러스로 간 것 같지만 웨이퍼 투자는 보면 이게 2021년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트렌드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 투자 갭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반도체 웨이퍼 관련되는 산업 이게 지금 호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IC인사이트가 2021년 예측치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같은 경우도 한국은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 그러는데 8%에서 2021년에 41% 느는 걸로 지금 잡아놨고,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반도체 어떤 아이템에서 가장 낮은 데가 25%,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은 이게 47%까지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예측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의 증가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수요, 먼저 좀 사서 쟁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40%대의 이제 그 수요 증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사분기까지를 보면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4% 성장했고 가장 많이 이제 올라간 놈이 바로 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이게 31%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25%, 하이닉스가 26%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 퀄컴 같은 경우가 5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죽을 쓰는 바람에 대신 AMD가 93%가 늘었고요. 또 가상화폐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엔비디아나 그 미디아텍 같은 이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되는 회사들의 경우도 90%, 51%뭐 이런 정도로 이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차이는 있지만 인텔 하나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반도체 칩 회사들이 다 호황이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여러 가지 논란의 뭐 중간에는 있지만 이것이 업체별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수요가 워낙 커가지고 세다. 그리고 지금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아시아 쪽의 익스포저 이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 반도체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